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50%에서 60%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이런 거 지키면은 뇌졸중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세, 그리고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내용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뇌졸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금연입니다. 왜 이렇게 금연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니코틴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 말초혈관을 수축해서 그게 심장박도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혈관 내에 피떡, 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흡연자랑 같이 계신 분들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50%에서 60%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흡연자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담배를 피면 본인에게 뇌졸중 위험도 있지만 가족에게도 사실은 위험을 그럼요. 높일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연을 딱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험이 바로 낮아지는 건지 1년이 지나야지만이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5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이제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위험이 비흡연자와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것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담배, 백해무익이라고 하고 담배 때문에 뭐 암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 폐도 안 좋아지고 이런 위험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뇌혈관 그리고 심장혈관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흡연자분들은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쵸. 반드시 금연을 결심하시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금주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앓고 계신 분들은 술을 드시면 뇌졸중의 위험도가 더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을 앓고 계셨다라고 했을 때는 뇌출혈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아마 소변도 많이 마려우실 거예요. 그럼 탈수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피가 또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따르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뇌졸중의 위험도가 점점 증가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전에 한두 잔은 괜찮다라는 거에서 최근 연구 결과는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를 하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뇌졸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바로 그 세 번째 방법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것이 그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근데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사실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합병증이 발생해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의 또 중요한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고 예후가 나빠지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만약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평소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을 진단받으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불규칙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갖고 있던 위험인자들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장이나 뇌 쪽에 특히 뇌졸중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러할 경우에는 평생 회복되지 않는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위험인자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 그리고 위험인자를 진단받았다면 잘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마지막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운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강도를 낮춘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유산소 운동 그리고 30분 정도 하는 게 좋다. 일주일에 3번에서 한 4번 정도
하시는 것들이 좋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되는데 시간 내서 하시기 되게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생활 습관을 조금 변화시키시면 돼요. 가까운 거리를 도보로 걷는다든지 계단을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하루에 10분, 나중에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시간을 내서 운동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걷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은 확실히 유산소 운동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환자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른 아침 아니면 추운 날씨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다라고 했을 때는 식사하시기 전에 운동하게 되면 또 저혈당에 빠지실 수가 그쵸. 있거든요. 항상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운동하다 보면 자세가 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두둑 소리 날 정도로 꺾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뒤에 척추동맥이라고 하는 것들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박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자세를 또 신경 쓰셔가지고 운동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도한 목을 꺾는 자세 이러한 것들은 운동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평소에 본인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를 갑자기 들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하신 운동인데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뇌졸중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혹은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뇌졸중이 안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다음 편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